당신의 아침 습관이 실제로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영양제나 운동기구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수십 년간 장수 어르신들이 실천해온 중요한 진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난 후 첫 60분이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단 20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5가지 아침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건강 루틴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8세 은퇴 회계사 박성준 씨는 매일 8시간씩 잠을 자도 늘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염증 수치도 심각하다고 경고했고 지금처럼 계속되면 75세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고 성준 씨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중 이웃에 사는 91세의 김영순 할머니가 자신의 아침 건강 비결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준 씨는 장수 어르신들의 아침 습관 5가지를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11주 만에 병원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하세요.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는 43%나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종일 이어지는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아침 습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습관 하나. 기상 직후 물 한 잔이 생명을 바꾼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먼저 찾은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60세 이상 한국 분들께는 낯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물보다 먼저 커피포트를 켜거나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생각보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노년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폐를 통해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땀을 흘리며 평균적으로 약 400ml 이상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분 손실이 매일 아침 뇌와 혈액에 부담을 주는 만성 탈수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박사 서울대 장수의학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 직후 5분 이내에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점점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며 그 결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기상 후 즉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30% 증가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53%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를 몸소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의 이정숙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랜 습관처럼 아침마다 블랙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나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갑작스럽게 가벼운 뇌졸중 증상을 겪게 되었고 검사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기상 후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피가 거의 진흙처럼 끈적이는 상태였어요.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기상하자마자 생수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몇 주 만에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전에 우려되던 뇌졸중 위험 요인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머리맡에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두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살짝 짜 넣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시트르산이 수분 흡수를 돕고 잠든 대사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워주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기상 후 첫 5분,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뇌세포는 생명수 같은 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갈증에 시달린 듯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이죠. 이 단순한 습관 하루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30초가 당신의 건강 수명을 수년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첫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습관 2. 아침 햇빛 노인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자연의 알람. 혹시 주변에서 나이 들어도 생기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부지런한 성격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 이 행동 뒤엔 사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칩니다. 서울대 신경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정은 박사 서울대 신경과학센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수면 면역 세포 재생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며 생체 리듬을 재정렬해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는 사람들에게서 수면의 질이 평균 42% 향상되었고 혈액 내 장수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 빛이 부족한 경우 세포 단위에서 노화가 가속된다고 덧붙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81세의 박태준 어르신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 중 한 분입니다. 오랜 세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바꿔가며 복용하고 멜라토닌을 먹어보고 수면 클리닉까지 다녀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료를 본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단 하나의 조언을 남깁니다. 아침에 눈 뜨고 10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눈으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던 태준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기상 직후 현관 앞 마당에 앉아 10분간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드는 속도가 달라졌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엔 오랜만에 낮 동안의 에너지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혹시 몰래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로 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당신도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바깥으로 나가 자연광을 50분 정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조차 실내 조명보다 50, 100배 이상 밝은 야외 자연광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조율해 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세요. 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가야 호르몬 분비 반응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가까이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낮의 무기력함, 심리적 불안정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5분만 바깥으로 나가보시겠어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절대 거르지 않는 이 시간을 당신도 이제부터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습관 셋. 아침 식사 전단 5분에 가벼운 움직임이 노화를 늦춘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실수 알고 계신가요? 아예 몸을 안 움직이거나 반대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엔 몸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모두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아침 습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몸의 상태를 무리 없이 깨우는 적당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중요성을 오랜 세월 몸으로 체득해온 분들입니다. 한국보건노인연구원에선 최근 100세 이상 장수자의 아침 운동 패턴을 집중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동재 박사 노인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초 대사량이 평균 24% 증가하고 관절염, 심장질환, 치매와 관련된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히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공복 상태, 즉 아침 식사 전에 해야 노화 방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연구가 단지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6세의 김순자 씨. 무릎과 허리 관절염으로 몇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다 줬고 결국 2년 안에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알려준 장수 노인의 아침 움직임 루틴을 따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 전 집에서 7분간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주 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보폭과 몸의 유연함이 돌아왔습니다. 진료를 본 정형외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받은 후 식사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동작을 해보세요. 1. 팔원 돌리기 1분 선 상태에서 팔을 작게 원 그리듯 돌리기 시작해 점점 크게 돌려보세요. 2. 앉은 상태에서 상체 회전 1분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3. 무릎 들기 1분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씩 무릎을 들어 올리며 10회 반복합니다. 4. 제자리 걷기 2분 마지막으로 가볍게 제자리에서 2발을 번갈아 들며 걷습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관절을 무리하지 않게 자극하면서 전신 혈류를 서서히 깨워주는 동작들입니다. 무엇보다 식사 전에 해야 대사와 염증 조절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아픈 노화를 선택할지 활력 있는 노년을 살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해 보시겠어요? 습관 넷. 아침 식사의 질이 당신의 노후 건강을 결정한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이내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낼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지만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병들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의 내용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 장수 식습관 연구진들이 발견한 공통점은 놀라웠습니다. 영양노화학 박사, 이수정 박사, 한국장수식단연구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수 인구가 밀집된 전 세계 지역을 살펴본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아침 식사에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염증을 낮추는 식재료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도 이러한 식단은 세포 노화를 최대 40%까지 억제하고 심장질환, 당뇨병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노년층은 여전히 식빵 단맛 나는 시리얼 흰쌀죽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 염증을 유발하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의 정성호 씨 인천에 거주하며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장수 식단 아침 루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호 씨는 아침 식단을 과감히 바꿔보기로 합니다. 그가 바꾼 건 단순했습니다. 늘 먹던 토스트 시리얼, 오렌지 주스를 끊고 대신 베리류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만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6주 만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졌고 의사는 깜짝 놀라며 어떤 약을 새로 복용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약은 안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만 바꿨어요. 성호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리류 1, 2컵 생과일 또는 냉동 가능, 견과류 2큰술, 호두, 아몬드 피칸 중 선택, 플레인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 왈, 4컵. 혹시 따뜻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설탕이나 가공재료가 첨가되지 않은 오트밀에 계피베리, 견과류를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공된 곡물, 정제된 설탕 시럽이 첨가된 음료나 요거트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워졌던 위장과 세포에 처음 닿는 영양이 들어가는 순간이기에 그 민감한 타이밍에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 염증 반응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식사는 2분이면 준비가 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며 몇 주 내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장 건강까지 다양한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익숙한 메뉴 대신 새로운 한 끼를 선택해보세요. 장수한 어르신들이 매일 먹어온 이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습관 5. 단 3분의 마음 챙김이 심장을 지킨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뉴스, 휴대폰 할 일, 목록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단 몇 분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최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의 3%도 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마음 챙김 혹은 아침 감사 루틴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 3분간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생리적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김소연 교수, 서울의대 심장내과 및 명상의학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분간의 감사 또는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낮추며 고혈압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되며 심혈관계에 축적된 긴장을 완화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한기훈 씨,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며 기업 임원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바쁜 일상을 이어가던 분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지금 상태면 언제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며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에 지친 기훈 씨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결심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도 켜지 않고 조용한 거실 의자에 앉아 3분간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리며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지 10일 후 그의 아침 혈압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갔고 한 달이 차에 되지 않아 의사는 처음으로 약의 용량을 줄였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약보다 더 잘 듣네요. 담당 의사의 이 말이 기훈 씨에게는 무척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 내일 아침 여러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상 후 휴대폰 뉴스 신문을 보기 전에 잠시 조용한 공간에 앉으세요. 편안히 눈을 감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감사 리스트 작성하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메모장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그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 명상. 실천하기 아래 리듬을 따라 3분간 천천히 호흡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쉰다. 이 리듬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3분이 지나면 몸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깨어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마음은 잔잔해지고 하루의 출발선이 한결 가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단 3분.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심장을 보호하고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조용한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습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해온 건강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의 수분 보충, 하루를 깨우는 아침 햇빛 노출, 식사 전에 부드러운 움직임, 세포의 염증을 낮추는 한겸 식사, 그리고 단 3분의 감사 혹은 마음 챙김. 이 모든 걸 합쳐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 담긴 효과는 상상을 넘습니다. 노화의 각 단계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혈류 호르몬, 염증 대사 스트레스를 각각 다르게 자극해 결과적으로 몸 전체를 세포 단위에서 회복시키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 필요한 것은 값비싼 건강기기나 복잡한 식단,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체 리듬과 자연의 원리를 따라 단순하게 조율해주는 일상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피곤함 없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관절이 덜 뻣뻣하고 뇌가 맑고 하루가 덜 지치는 그 느낌. 심장과 뇌 면역과 소화가 자기 자리를 찾은 듯 조화롭게 움직이는 몸. 이건 결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건강을 지키면서 남은 세월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작지만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이정훈 씨, 수원의 김정희 씨, 하은대의 박태준 씨, 고향의 한기훈 씨까지 이 작은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성인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통화 시간이 줄어들고 만남도 예전만큼 잦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쓰는 단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독성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표현은 관계를 연경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며 이런 대화의 오해와 갈등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말이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그 독성 표현과 어떻게 바꿔서 가족의 소중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72세 미망인 김정숙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3명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족 모임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통화도 짧아지고 초대에 응해주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이 평생 헌신해온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김정숙 씨가 자주 쓰던 특정 표현이 자녀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런 상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욕이나 비난이 아니었고 많은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 표현들을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가족관계가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도 잦아졌으며 그간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김정숙 씨의 가족관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표현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관계의 독을 해독하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무심코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말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게 만드는 독성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 가족상담연구소의 박소영 가족치료 전문가는 이 표현은 부모의 헌신을 사랑이 아닌 빚으로 만들어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며 자연스러운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채권과 채무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마치 갚을 수 없는 채무자처럼 느끼게 되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박 전문가는 이 표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을 남기고 만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76세의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주며 헌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렵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아들과 마주 앉았지만
결국 김영수 씨의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애써온 말들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든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후 가족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어. 자주 통화하면 좋겠는데 혹시 일요일쯤에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자. 아들은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지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려는 계약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결코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대화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탓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언어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고 암시하는 순간 부모는 단순히 배우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판단력과 독립성까지 모욕하는 꼴이 됩니다. 가족시스템 연구소의 김재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충성심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반복되면 부모-자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박영자 씨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며느리가 아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배우자가 네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모두 며느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부부 관계에 얼마나 큰 긴장감을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박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문자를 보내며 잠시 관계를 쉬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기는 무려 18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영자 씨는 명절 생일 그리고 첫 손주의 탄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상담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야 아들과 며느리 모두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영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훼손하기보다는 지지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둘 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아직 너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배우는 중이야. 모두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자녀가 성인으로서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독립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일 수 있지만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종종 무심코 꺼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되새기려는 의도로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녀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부모 세대가 더 옳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며 부모 세대의 방식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부산대학교 세대갈등연구소의 정소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주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도치 않게 자녀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표현은 부모를 동반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보이게 만들고 특히 자녀가 육아 직장 생활, 라이프 스타일 등 민감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74세의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손녀를 돌봐주겠다고 딸에게 여러 번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의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런 복잡한 안전수칙 같은 건 없었어. 혹은 내가 살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했어. 사실 그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런 방식의 말투는 딸에게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결국 딸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이 용기를 내어 이런 표현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영수 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들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요즘 육아 방식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딸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끔은 그의 경험담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 궁금해.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니?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관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넷째,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가끔 외롭고 서운한 마음에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자녀에게 던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절대적인 표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혹은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녀가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이자 가족관계의 치유노의 저자인 김민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같은 절대화된 표현은 자녀에게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부모와의 대화가 상처로 남게 합니다. 아무리 연락을 자주 했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충분치 않다고 느끼면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의 이정숙 씨는 이런 표현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씨는 딸에게 "넌 절대 전화 안 해. 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지 아니라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나 문자,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정숙 씨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고 그때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결국 딸은 매번 연락해도 부족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전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친구가 가족과 연락한 기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보라고 제안했고 이정숙 씨는 그제야 딸과 통화했던 날 받은 사진 메시지, 손주 소식을 적으며 실제로 일주일에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기대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후 이정숙 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결될 때마다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에 통화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 라거나 "손주 사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관계의 빈틈을 탓하기보다는 연결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대화가 정말 소중해. 요즘 조금 외롭기도 해서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혹시 내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가 죄책감이나 의무감 대신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와 대화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외에도 직장 자녀, 양육 친구 관계 등 수많은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훨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자녀가 보내온 메시지와 통화의 순간들을 소중히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부모의 죽음을 감정적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씌워 관계를 점점 부담스럽게 만들죠.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상담센터의 박은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죽음을 무기로 삼으면 자녀는 부모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애도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회피 심리가 생겨 부모-자녀 관계를 점점 더 단절시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박영수 씨는 이 문제로 가족과 멀어진 사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자녀가 참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언젠가 내가 없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혹은 "내가 죽으면 그때 나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걸 후회할 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런 말에 피로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의 큰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박영수 씨는 비로소 자신이 느끼던 소외감과 두려움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무기로 삼아 자녀를 움직이게 하려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 쉽습니다. 반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의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 이 5가지 표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너무 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서 부모님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말들이 단순한 대화의 일부거나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해로운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구를 이끈 헤이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비난이나 조종적인 말은 우리 뇌에 신체적 위협과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 표현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할 때 오랫동안 굳어버린 대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독성 표현을 사용하려 할 때 그 말을 하려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외로움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 조금 더 건강한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비난이나 원망 대신 솔직한 감정과 바람을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절대 전화 안 해. 대신 요즘 좀 외로운데 내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똑같이 자녀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강미순 씨도 이런 변화를 실천해본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는 게 느껴져서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꾸준히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하자 자녀들도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엄마, 우리 주말에 여행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 강미순 씨는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너무 무거웠던 거였구나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어떤 표현들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되셨으니 다음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소통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노력에도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보세요. 바빠도 전화해줘서 고마워처럼 사소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가 더 기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계와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부모로서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자녀의 삶과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되 매번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판단 대신 따뜻한 지원을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때 부모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더 든든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족 모두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5가지 독성 표현과 그 대안을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5가지 표현 중 하나라도 쓰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깨달음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없애보고 그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자녀들은 곧 그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표현들을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60대 이상의 여성들 중 어떤 분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반면 생기 넘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이유는 나이 체중 값비싼 옷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의 85%는 색상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60대 이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올바른 색상이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심리학 및 노화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특정 색상을 활용했을 때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려 73% 증가했으며 일상에서의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서든 당당함과 자신감을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8가지 강력한 색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 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스러운 매력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색채 심리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색은 마치 나만의 비밀 무기와도 같으니까요. 60세 이후 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뇌는 도형이나 단어를 인식하기 전에 색을 먼저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옷의 색상이 우리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과 이목구비가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올바른 색상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 피부톤을 밝혀주고 눈빛의 반짝임을 더해주며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를 켠 듯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죠. 과학도 이를 완벽히 뒷받침합니다.
최근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감을 높여주는 색상을 착용했을 때 일상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값비싼 옷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단순히 올바른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색을 고르는 일이 절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고 그것이 당신에게 놀라운 기분을 선사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잘 어울리는 색을 입으면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미소가 번지고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8가지 강력한 색상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볼까요? 어느 나이에서든 빛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가장 다재다능한 색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네이비 블루, 실루엣 색. 첫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바로 실루엣 색, 네이비 블루입니다. 이 색상을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는 마치 평생을 함께해온 믿음직한 친구처럼 늘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네이비 블루는 단순한 색을 넘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네이비 블루가 우리에게 특별히 잘 어울리는 이유는 검정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친 블랙은 때로는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지만 네이비 블루는 성숙한 피부톤을 화사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어 마치 실제로 뷰티 필터를 켠 듯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최근 색채 심리학 연구에서도 네이비 블루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가장 신뢰감을 주는 색상으로 손꼽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비 블루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몸에 잘 맞는 네이비 블레이저입니다. 낮 시간대에 착용하면 최고의 투자 아이템이 되어줍니다. 크림색이나 흰색과 매치하면 고전적인 우아함을 더할 수 있고 화사한 스카프를 곁들이면 보다 개성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심플한 진주, 액세서리와 함께 네이비 드레스를 입으면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수 있죠. 네이비 카디건 하나만 걸쳐도 평소 입던 옷의 세련미와 품격이 한층 살아납니다. 네이비 블루의 다채로운 활용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족 모임, 사교 모임, 중요한 약속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한 라인과 몸에 맞는 핏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는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네이비 블루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의 은퇴교사 박영희 씨는 이 색의 진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밝은 색을 입어야만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는 손녀의 졸업식에 참석할 때 처음으로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우아하고 멋져 보인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박영희 씨는 자신만의 네이비 블루 성공 공식이라며 블레이저 랩 드레스, 우아한 팬츠 슈트를 챙겨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비 블루를 입으면 남자들이 문을 열어주거나 사람들이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걸 자주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나로서 당당하고 유능한 여성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전합니다. 이제 옷장에 전혀 다른 마법을 더해줄 다음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2. 소프트 피치. 젊음을 불어넣는 색 두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조금 뜻밖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부드러운 피치톤, 소프트 피치입니다. 많은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밝은 색상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소프트 피치만큼 피부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색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만의 해돋이처럼 이 색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즉각적으로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소프트 피치가 우리 나이에 특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화사한 분홍이나 오렌지처럼 강렬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말하는 내추럴 글로우 효과를 만들어주며 색채 전문가들은 이 부드러운 색조가 빛을 반사해 주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피부톤을 따뜻하게 만들어 60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누구나 잘 어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젊음을 더해주는 색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프트 피치의 스웨터를 중립색 바지와 매치하면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나 가족 모임에서도 따뜻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차분히 흐르는 실루엣의 피치색 블라우스를 좋아하는 어두운 바지나 스커트와 함께 입어보세요. 얼굴 가까이에 두르는 피치색 스카프만으로도 표정이 한층 환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얼굴빛을 살려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은은하게 빛을 받는 원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반짝이는 질감의 소재가 빛을 아름답게 반사시켜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소프트 피치의 매력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과 여름철에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화사하게 빛나고 선선한 계절에는 카디건이나 재킷 안에 가볍게 레이어링하면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은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성숙한 여성의 옷장에 있는 기본 색상들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색의 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8세의 은퇴한 사서. 김은영 씨는 오랫동안 어두운 색만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이 몸매를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소프트 피치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고 그날만큼은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가 눈부시게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어떤 신사가 그녀에게 커피를 함께 하자는 말까지 건넸다고 하니 얼마나 특별한 느낌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김은영 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피치색 옷을 입는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색을 입으면 여성스럽고 생기 있는 기분이 든다. 고 말합니다. 이제 옷장에 새로운 세련됨을 가져다 줄 다음 색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로열 퍼플. 세련미를 담은 색. 세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우아함과 품격, 그리고 자신감을 한껏 품은 로열 퍼플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이 색상을 통해 어떤 자리에서도 잊히지 않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로열 퍼플은 예로부터 왕족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만큼 어떤 모임이든 당신의 스타일과 존재감을 한층 높여주는 특별한 힘을 지녔습니다. 마치 비밀 병기처럼 로열 퍼플을 선택하는 순간 세련됨이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대담하면서도 우아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이 색은 성숙한 여성의 피부통화도 절묘하게 어우러져 더욱 특별합니다. 지나치게 밝거나 칙칙한 색들과 달리 로열 퍼플은 생기와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어 나이에 상관없이
기품 있는 분위기를 완성해 줍니다. 색채 심리학 연구소의 전문가들 또한 퍼플이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자신감을 상징한다고 밝히며 나이를 거듭하며 쌓아온 경험과 성취를 고스란히 담아내기에 더없이 완벽한 색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급스러운 색조를 어떻게 옷장에서 빛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로열 퍼플 드레스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발산하며 세련됨과 품격을 동시에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나 가디건을 중립색 바지와 매치해보세요. 목도리나 액세서리처럼 작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퍼플을 활용해도 옷차림 전체에 기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색이 주인공이 되도록 나머지 스타일은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로열 퍼플이 지닌 특별한 힘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은퇴 간호사 이영순 씨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 색의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특별히 멋을 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보라색 드레스를 보고 한번 입어볼까 싶었어요. 라고 회상하는 그녀는 드레스를 입는 순간 마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연신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영순 씨가 로열 퍼플 드레스에서 느낀 자신감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열 퍼플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자리를 빛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옷차림에도 세련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색 액세서리와 함께 블라우스를 입으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낮 시간대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보라색 숄로 포근함을 더하며 스타일을 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로열 퍼플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당신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대변해주는 색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당당히 보여주는 색이죠. 그러니 다음의 자신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로열 퍼플을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품격과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색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옷차림의 생기와 에너지를 더해줄 다음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넷, 에메랄드 그린, 생기와 활력을 더하는 색. 네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단번에 옷장과 마음속까지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 생기 넘치는 자연의 색은 성장 활력,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에너지를 한껏 발산하고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되어줍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야외 활동을 즐길 때 혹은 가벼운 외출을 할 때도 에메랄드 그린을 입으면 한층 더 상쾌하고 젊어진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 활기찬 분위기마저 자연스레 배어납니다. 에메랄드 그린이 이토록 훌륭한 이유는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 덕분입니다. 이 풍부한 색조는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주면서도 과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부담 없이 생기를 더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초록색, 특히 에메랄드처럼 선명한 초록빛이 조화와 균형,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삶을 즐기며 활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깊이 공감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색은 단순히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활기차고 친근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가득한 색상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가벼운 에메랄드 그린 재킷이나 코트는 특히 선선한 계절에 캐주얼한 외출용으로 제격입니다.
베이지 화이트 네이비 같은 중립적인 색상과 매치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청바지나 캐주얼 팬츠 위에 소프트한 에메랄드 스웨터를 걸쳐보세요. 또 운동복이나 바람막이처럼 활동적인 의상에서도 이 생동감 있는 색을 더해보면 일상의 경쾌함이 살아납니다. 광주에 사는 65세의 은퇴교사 이정화 씨는 이 색이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아무 생각 없이 에메랄드 그린 재킷을 샀는데 처음으로 농산물 시장에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들 밝게 웃어주고 친구들도 정말 환해 보여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라며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입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재킷을 꺼내 입으며 생기를 찾곤 한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을 상기시키는 색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을 기쁨과 열정으로 채워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 당신의 하루에 생기와 에너지를 더해줄 색을 찾고 있다면 에메랄드 그린을 선택해보세요. 옷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듯이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음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감을 한층 더해주는 색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클래식 레드. 자신감을 높여주는 색 5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단연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클래식 레드입니다. 이 색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단순한 색상을 넘어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당당함을 축하하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래식 레드를 입는 순간 단순히 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레드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필요한 순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 역시 오랫동안 레드가 사람들의 열정, 힘, 활력을 상징한다고 연구해왔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에게 레드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색으로 얼굴빛을 한층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드는 멈출 수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비밀 병기 같은 색입니다. 이 강렬한 색조를 제대로 즐기려면 저녁 모임에서 클래식 레드 드레스를 선택해보세요.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겨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주 귀걸이나 금빛 팔찌처럼 간단한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레드가 가진 강렬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레드는 일상에서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대담한 레드 립스틱이나 실크 스카프처럼 작은 액세서리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더할 수 있으니까요. 대전에 사는 69세의 은퇴한 변호사 김정희 씨는 이 색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레드는 너무 강렬할 것 같아서 한동안 입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녀는 어느 날 쇼윈도우에 걸린 몸에 꼭 맞는 레드 드레스를 보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입고 갔는데 그날 밤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하객은 오늘 당신이 주인공 같았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드레스가 그녀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클래식 레드는 단순한 색을 넘어 태도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내면의 힘과 넘치는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색입니다. 드레스 전체로도 혹은 입술에 살짝 바른 립스틱으로도 레드는 당신에게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색입니다. 이제 보다 은은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또 다른 매혹전적인 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톤 리치 버건디. 세련됨을 더하는 색
여섯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세련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리치 버건디입니다. 이 짙고 따뜻한 색조는 은은한 우아함과 신비로운 매력을 동시에 풍겨주며 옷장에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싶은 6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버건디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한층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다재다능한 색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버건디가 성숙한 여성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따뜻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이 색조는 다양한 피부톤과 잘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얼굴에 더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버건디가 편안함, 자신감, 세련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성들에게 더없이 완벽한 색이라 강조합니다. 이 색을 입으면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나답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리치 버건디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요? 이 색의 매력을 한껏 살리려면 포근하면서도 우아한 아이템으로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건디 색상에 잘 자해단된 코트나 재킷은 가을과 겨울철에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됩니다. 크림색 그레이 네이비와 같은 중립적인 색상과 함께 매치하면 더욱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고 골드 액세서리를 더하면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트 스웨터, 스카프, 벨벳 소재의 드레스처럼 축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71세에 은퇴한 건축가 최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지난해 겨울 버건디 울 코트를 처음 장만했는데 단숨에 가장 아끼는 옷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 코트를 입고 연말 마켓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정말 우아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그저 코트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도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제대로 갖춰 입은 기분이 들었어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경희 씨에게 리치 버건디 코트는 나만의 작은 비밀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치 버건디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온기와 세련됨을 동시에 안겨주는 색입니다. 옷장에 코트든 스카프든 심지어 핸드백이라도 버건디 아이템을 더하는 순간 당신만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기쁨을 가득 전해주는 색으로 한 번 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7. 선샤인 옐로우. 기쁨을 전하는 색. 7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는 선샤인 옐로우입니다. 이 색에는 마치 햇살 한 조각을 옷에 담아 입는 듯한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옐로우는 단순한 발랄한 색상이 아닙니다. 기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무드 부스터이자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매개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색입니다. 선샤인 옐로우는 단순히 몸에 걸치는 색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 살아 숨쉬는 감정의 색이라고 할 수 있죠. 옐로우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단숨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색채 전문가들은 흔히 옐로우를 행복과 낙관의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여성에게 선샤인 옐로우는 단순히 얼굴빛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가짐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옐로우를 두르면 웃음이 한층 더 돋보이고 피부가 건강하게 빛나 보이는 효과를 주죠. 이 밝고 생기 있는 색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여름철에 딱 어울리는 가벼운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선택해보세요. 부드러운 옐로우 톱에 흰 린넨 팬츠를 매치하면 소풍 브런치 모임,
캐주얼한 외출에도 잘 어울리는 산뜻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신에 옐로우를 입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부터 시도해보세요. 화사한 스카프 포인트 목걸이 혹은 발랄한 옐로우 샌들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67세의 은퇴한 교사 최윤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여름 그녀는 무심코 옐로우 버튼다운 셔츠를 구입해 정원 파티에 입고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파티 내내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라며 웃던 그녀는 친구 한 명이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일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색 하나로 이렇게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라고 회상하던 그녀는 그날 이후로 옐로우를 나만의 행복색이라 부르며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꺼내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샤인 옐로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을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색입니다. 밝은 블라우스이든 작은 액세서리이든 옷장에 옐로우를 하나만 더해도 마치 햇살 한 줄기가 당신의 하루를 따스하게 비춰주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이제 옷장에 우아함을 더해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또 다른 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8. 퓨어 아이보리, 우아함의 정수. 마지막으로 소개할 색상은 바로 퓨어 아이보리입니다. 이 색상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우아함을 간직한 색으로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색상입니다. 아이보리는 단순한 뉴트럴 컬러를 넘어서는 고결함과 세련미, 그리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색입니다. 강렬한 화이트가 때로는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반면 아이보리는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으로 성숙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며 얼굴에 은은한 생기를 더해줍니다. 아이보리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전적인 우아함을 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보리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캐주얼한 일상이든 상관없이 이 색상은 당신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며 어떤 색과도 조화를 이루어 스타일을 완성시켜줍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보리는 순수함과 평온함을 상징해 옷차림에 안정감과 동시에 은근한 자신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아이보리는 과장된 색상이나 복잡한 디자인 없이도 충분히 우아함을 전할 수 있는 색으로 제격입니다. 아이보리를 멋지게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잘 재단된 블라우스 드레스 또는 수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매치하면 어떤 모임에도 잘 어울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면 아이보리 수트나 드레스에 섬세한 진주 액세서리를 곁들이면 세련미와 동시에 기품까지 더해집니다. 심플한 아이보리 스웨터나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일상 속 옷차림을 한층 우아하게 바꿀 수 있죠. 서울에 사는 74세의 은퇴한 교수인 강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보리 팬츠 수트를 구입했고 입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수트를 입자마자 제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 보이고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느낌보다 제 자신이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라고 회상하던 그녀는 아이보리가 단순한 옷, 색상을 넘어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퓨어 아이보리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우아함과 품격의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이든 아이보리를 더하는 순간 어떤 옷차림이든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이 색은 우리가 어떤 나이에든 빛나고 당당하며 우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이 리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색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색상들은 단순히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감정까지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네이비 블루부터 기쁨을 전해주는 선샤인, 옐로우, 우아함을 담은 퓨어 아이보리까지 각 색상은 우리의 아름다움, 강인함, 활력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색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라는 사실을.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